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언론이 뭐 신냉전 어쩌고 저쩌고 한참 떠들고, 근데 그 어투를 보면 우리는 참 순결하고 평화스러운 민족인데 외세에 의한 신냉전 구도가 잡혀서 한국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투예요. 이런 무슨 참 순결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냉전을 활용해서 나라를 만들고 냉전을 활용해서 나라를 성장시켰고요. 또 냉전 때문에 결사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냉전이야말로 우리의 탄생과 우리의 발전의 그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냉전에서 우리가 최대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냉전이든 신냉전이든 이것은 인류의 과업입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셔놓고 시원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태풍으로 이렇게 그 뭐 숨진 분들 참 안타깝지만 일단 한번 휩쓸고 가니까 날씨는 진짜 기막히게 막더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두컴컴한 스튜디오에 앉아서 같이 이런 묵직한 주제를 다루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랜만에 용서해 빛을 주십시오. 보고 네. 신냉전에서 빛을 보고 그렇죠. 네. 자, 일단 이걸 저기 지금 신냉전에 이제 상대방이라 그러면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잖아요. 예, 예. 이 둘을 두고서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는 사실은 미중 대립해가지고 몇 년 네. 동안 했는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글로벌 신냉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개념으로서는 일단은 이 시대를 설정하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네. 누가 누구를 리드했는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시진핑을 손잡고 골로 간 건지, 예, 예. 시진핑이 푸틴 손을 잡고 골로 간 건지. 네. 저 사진 보면 손은 나란히 정답게 잡고 있는데 예, 예. 친구 따라 골로 갔네. 아무튼 골로 가고 친구 따라 있나요? 강남당 가는 이야기는 들어도 골로 가는 거는 참 예. 처음 봅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뭐 네. 30% 정도 차지하고 20% 정도 차지하고 엄청나게 큰 자이언트들인데 네. 참 저게 골로 가고 있으니까 또 후과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악마적 체제인데 러시아건 중국이건 저 악마적 체제의 악마적 두목들. 예, 예. 우리 이제 일이 잘 풀리면은 동무하겠지만 저런 자들일수록 일이 안 풀리면은 이제 서로 원망이 심하겠죠. 나보다 상대방을 탓하죠. 그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원망을 가지고 있을까?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원망을 갖고 있을까? 한번. 그 캐션입니다. 네네. 중국은 왜 지금 미국 대적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다 캐시했는데 네가 사고 쳐가지고 지금 꼼짝 다사하지 못해 하고 타이완 뭐 카드도 있고 안만도도 있고 이랬는데 네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 쓰잖아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핑이가 푸틴을 원망하는 건. 그렇죠. 야, 일 저질렀으면 좀 시원하게 빨리 하지. 딱 정리하고 뭐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좀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 예. 늪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예예. 그다음 대만 침공 예.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소설이다라는 게 좀 밝혀진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네. 우선 뭐 대만이 사실은 오랫동안 중국 대륙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역이었고 뭐 명청 이후에 중국이라고 뭐 자국들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밖에 사람도 그렇게 대충 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정당성이나 명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대만이 위협해지면은 뭐 밖에서 뭐 미국이든 누구든 건드리면은 가만 안 둔다. 이제 자기들이 독트린 비슷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퍽 침공을 해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이제 말하자면은 실제 중국이 대만을 어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급추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네, 예. 슈퍼 깡패가 치면 치면 당한다라는 게 상식이었는데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하면서
작은 놈도 독하게 버티니까 국제 제재 들어가고 미국의 그 정보 지원 받으니까 네, 예. 미국의 ISR, Information Surveillance Reconnaissance, 그러니까 정보 정찰 지원을 받으니까 싸울만 하네. 이게 돼 버리니까 야, 대만이면은 거의 꽤 많이 준비가 돼 있는 데인데 그거 너희가 골로 가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한 15년 전에 네. 뭐 어쨌든 저기 좀 조금 좀 빠릿빠릿한 후진도 팀들 해가지고 막 급성장할 때의 중국하고 네. 지금 뭐 완전히 급추락 우리 한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급추락 모든 면에서 네. 총체적으로 난국을 맞고 급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의 그 전체를 둘러놓고 포격을 하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리허설이죠, 그냥. 리허설이죠. 쇼죠, 쇼. 예, 뭐 못하니까. 예. 국내 연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진핑이는 푸틴한테 대해서 예, 예. 야, 네가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일을 잘못 푸는 바람에 내가 이 대만 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이때까지 뻥쳤던 게 뻥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 왜냐하면 자기가 인민 영수가 돼야 되는데 위험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뻥이 그러니까 대만 침공이 뻥이다라는 게 드러났다는 그 그렇죠. 원망을 할 거예요. 그렇죠. 또 거꾸로 푸틴은 시진핑을 또 뭘 원망을 할까? 뭘 좀 챙겨주고 도와주고 알뜰살뜰 해줄 줄 알았는데 예. 여러 가지 뭐 삑사리가 많이 났어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중국 장사치들인지 뭐 관리들인지 모르겠는데 드론을 팔았는데 중국 드론. 중국 드론을 팔았는데 예, 중국 드론으로. 싼 맛에 갔겠죠. 근데 예. 뭐 러시아가 그걸 객출시켜버리고 뭐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중국 드론을 대량으로 사갖고 러시아를 박살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중국 회사라는 게 다 공산당 인민해방군 네. 컨트롤 아래에 있는데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뚜껑 열리죠. 조금 열리죠. 야, 임마, 나한테는 경제 제재 때문에 드론 못 판다는 놈들이 왜 쟤들한테는 파냐. 그 뭐 석유 좀 도입 급정시키고 뭐 가스 뭐 샀는데 그것도 다 한참 지나야 될 일이고 지금 당장 뭐 그리고 싸게 사요. 싸게 가격을 후려쳐서. 후려쳐서 그다음에 싸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싸게 사갖고 앉은 자리에서 높게 팔아. 높게 팔아. 왜냐하면 러시아는 경제 제재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예. 팔 수 없지. 한번 중국이라는 간판을 한번 쓰면 쓰면은 안전해지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선.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사서 석유치기 하네. 밖으로도 안 빼고 현장에 두고 저거 내 거야. 그래놓고 나한테 사. 음, 그럼 앉은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유가를 한 $20 업을 시키지.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이 튀어나오지 저놈의 자식. 그리고 신냉전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우선 지금 뭐 러시아가 동유럽 다 지금 나토 쪽으로 다 갔죠. 이번에 뭐 했듯이 소비에트 소위 말하는 소련 연방하고는 전혀 다른 그 규모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중국이 뭐 합쳐진다고 합치는 걸 전제로 해서 신냉전이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데 중국과 푸틴은 친구인 듯 보이는데 서로 동상이몽하고 동상이몽이죠. 그래서 골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각자나. 그다음에 뭐 중국이 러시아한테 그렇게 많이 해줄 게 없어요 지금. 해줄 게 없어요. 러시아도 중국한테 많이 해줄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중국이 또 러시아에 대해서 못할 짓 한 게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예. 예, 거기 지금 다 해집고 다니고 있거든. 해지고 다니고. 내일 모레 이제 카자흐스탄을 시황제께서 방문하시잖아. 9월 15일 날. 이게 얼마나 푸틴은 지금 복장 터지죠. 복장 터지겠습니까? 밑장빼기지, 밑장빼기. 그게 중앙아시아 왜 밑장빼기. 이번 우리가 1월 달입니까? 그저 카자흐스탄 전격적으로 러시아가 들어가서 이제 해서 오케이 뭐 카자흐스탄 좀 그거 할게. 이게 중앙아시아는 우리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가 딱 이제 판을 정리해 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안에 저기 가서 밑장 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 아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요약을 하면은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야 네가 우크라이나에서 개기는 바람에 예. 내가 이 대만을 침공해서 접수할 수 있다는 게 뻥이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 네. 라는 원망이 있고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서 야 이 와중에 너 중앙아시아 밑장 패고 있지 드론 몇 푼 벌겠다고 팔아갖고 그 드론이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군인들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지
그 다음에 너 석유 가스는 네가 저기 전방 하나 가짜 전방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나서 바로 우리 물건을 우리 사이트에서 네 이름 하나 빌려가지고 20달러, 30달러 업해서 팔고 있지. 복장이 터지죠, 복장이. 친구면 친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다 그냥 서로 다른 이속으로 지금 서로 뒤져서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래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우크라 전쟁. 예. 크게 한 네 가지 중요한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와 이제 러시아 푸틴, 네.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뭐 이렇게 네 코스를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이게 이제 정말 오랫동안에 그 말하자면은 그 새로 현대 국가가 되는 그런 국민적인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어저께 저도 다뤘지만 음. 아무튼간에 이제 아주 그 탈 러시아. 이번에 우린 유럽으로 간다. 러시아 완전히 박살낸다. 이 의지가 아주 불타오르고 있죠.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푸틴은 사실은 푸틴의 전쟁이에요. 우리 6.25가 스탈린 전쟁이었듯이. 네. 근데 이건 체면을 지켜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짜르의 이고, 예. 짜르의 그 내가 내다라는 그 짜르의 우리로 하면 이고는 저럴 땐 오기라고 오기라고 그러죠. 짜르의 오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6.25도 스탈린 죽고 나서 3월인가 4월에 죽고 나서 7월에 우리 휴전됐거든요. 그렇죠. 뭐 미국하고 중국 힘 다 빼고 다 빠지고 난 때까지 다 기다리다가 스탈린 죽고 난 뒤에 아이고 이제 방해자가 없어져 가지고 급휴전이 됐죠. 예, 그러니까 스탈린이 살았으면 그 휴전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맞죠. 6.25가 스탈린의 전쟁이거든. 마찬가지죠. 예,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전쟁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짜르의 오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이 제거돼야 끝날 걸.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푸틴이 저기가 되어 끝나고 그다음에 크리미아까지도 정리가 되는 걸로. 그래서 뭐 푸틴이 제거돼야 예, 끝나요. 뭐. 그렇죠. 뭐 예.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미국이 무기만 지원해주면 자기들은 뭐 끝까지 간다. 라는 의지잖아 지금. 그리고 8월부터 이제 미국은 지금 어제 우리 백모선이 많이 했는데 무시무시한 이제 우크라 전쟁에 꼭 필요한 아주 첨단 무기들이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치명적인 무기를 좀 더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지원을 하죠. 저 사진에 있듯이 맥스포 저 위에 있는 저 멋진 자동차 저런 거 한대 끌고 다니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멋있죠. 버스만 해. 벌써 쥐려봤어요. 저 덤프. 겁나는 지역을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건데. 저 지뢰만 막 달리는 차예요. 맥스프로. 그 다음에 아래는 왼쪽 아래는 타오 그 방카 부시고 저기 탱크 부시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연필같이 뾰족한 거는 대레이더 미사일 함 미사일. 그 다음에 그 날개 긴 거는 이제 그 저기 아주 그 고급 정찰 드론. 네, 고고도 정찰, 중고고도 정찰 드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155mm에서 쏘는데 70km 바깥에 있는 자동차까지 따라가면서 맞출 수 있는 유도 포탄. 이게 뭐 눈, 발, 뭐 네. 칼, 뭐 총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래서 이제 미국 점점 더 저렇게 지원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미국 지원이 저 양이 안 커요. 사람들이 흔히 지금 저 요번에 이제 8월 달에 결정될 것까지 해서 한 130억 달러 되거든요, 이제. 뭐 이라크 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예, 참고로 이라크 전 20몇 년 동안 한 해 평균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참 그래서 크긴 큰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저거. 저 정도는 정말 그 애기들 껌값이에요. 예. 미국의 국방비의 천조국인데. 그렇죠. 미국 국방비가 1년에 1,000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30억 달러라 그래봐 10조야. 네. 14호조. 네. 그래서 껌값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 자체는 이제 푸틴의 운명, 푸틴의 체면, 푸틴의 전쟁인데 이 와중에 중국은 이제 좀 이상한 짓 하고 있죠? 그러고 있죠. 네. 네. 중국은 뭐 그냥 말하자면 지금 저 중앙아시아 뭐 그다음에 빈집털이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약화돼가 힘 힘을 못 빠지고 쓰니까. 러시아가 슬쩍 이제 말하자면 야, 나는 딴 데 챙길 수 없는 상황에서 난 진짜 얄미울 것 같아. 미국보다 더 얄미울 것 같아. 그게 뭐 푸틴 중앙아시아 입장에서. 석유가스 뭐 자원 등등등 해서 예. 설거머니 들어가가지고 뭐 그것도 인해 전술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냉전의 구도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구도인데, 자, 그런데 이제 또 좀 이상한 사람들은 러시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언론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런 소리 하는 유튜버도 있고. 오해를 해요. 뭐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 때 아주 큰 이 볼링공 2개가 그냥 퉁퉁 받치니까 예. 거기에 우리가 끼어가지고 뭐 분단이 되고 뭐 그냥 맨날 큰 압력에 굴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현실은 전혀 다른데 그런 방식으로 피해의식 네네. 같은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담론이 워낙 세뇌를 시켰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그 다음번 문제고, 러시아가 잘 버티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거 통계 문제나 뭐나 예, 그 얘기- 조금 묘합니다. 예, 묘하죠. 예. 그런 말 속지 마세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랑 똑같으냐면요. 대한민국의 만약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소재 부품 장치가 안 들어온다면 예. 대한민국 공장들 하나하나 다 문 닫게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고급 소비재들, 뭐 구찌, 루비통 같은 고급도 있지만 뭐 리복 같은 거, 리복은 그건 중급이잖아. 예, 신발.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등산 장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다 문을 닫는다. 아주 초라해지죠. 그러면 이거 살벌한 거죠. 예. 그렇죠. 예. 일단 그런 그 1000여 개 이상의 그 국제 기업이 철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실업자만 500만이에요. 500만. 네, 맞습니다. 500만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까지 하면 3, 4천만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구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경제 제재 사이의 구도가.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모릅니다. 모루. 그들을 만나 이게 바탕이죠. 바탕이죠. 예. 그다음에 경제 제재가 망치예요. 물론 포탄이 날아가고 뭐 무기가 망치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경제 제재입니다. 러시아가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골병이 드는 골병이 드는 뼈가 거죠. 사가버리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붙들고 늘어지고 경제 제재에서 러시아 골병 들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물론 전쟁에서 이런 네.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되게 이제 가장 첨단의 무기로 가장 위력 있는 걸로 해서 전쟁을 하면서 이 말하는 결정적인 전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종심 타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상대방 깊은 곳. 깊은 곳, 예. 그게 전쟁에서 보통인데 이번 전쟁에선 러시아에 대한 중심 타격이 없죠. 이거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없죠. 예. 그러면 전선 자체가 예. 맥시멈이 우크라이나 영토 아니니까 아니었어요. 예. 러시아 상대방 뒤편을 못 찌르잖아. 못 치르죠. 예. 그 찌르게 되면 이제 핵이 있으니까. 핵이 있으니까. 예. 그 대신에 러시아를 세계가 일치 단결해서 경제 제재로 때려버린 이런 케이스거든요. 때려버렸죠. 그리고 뭐 러시아 자체는 경제 제재를 막고 있고 아마 실제 전투하는데도 저거가 엄청난 아마 부담일 거예요. 네. 밑에 경제가 돌아가고 뭘 해야 이게 뭐 동원이든 뭐 군수든 뭐 등등등 해서 정비든 등등. 지금 뭐 보니까 뭐 탱크가 그냥 쏘았는데 포신 터져버리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그 러시아가 잘 버틴다는 사람들이 가끔 수치를 인용하는데 그 수치 그 사람들 인용하는 거 맞아요? 지난 3월 달까지 통계를 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수치를 아예 발표를 안 합니다. 전쟁 이후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국내 여객기의 여객 수가 몇 명입니다. 이거 계속 발표해 왔거든. 네. 그거조차도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난 뭐 전쟁 이전의 상황을 그냥 막 유출을 해서 뭐 사람 살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인간들의 심리적인 계속성을 그냥 늘어져 가지고 그 뒤에 생겼던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몰라요. 아예 그냥 몰라. 모르게 그냥 깜깜이야. 감춰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구조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정도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 예. 뭐 오늘 당장 러시아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아주 네. 골병이 골병이 들어버린다고요. 들죠. 나라가.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골병이 깊게 된다. 그래서 뭐 대외 거래 뭐 이거 문제죠. 네. 그다음에 은행, 금융, 네. 뭐 일체에 대한 뭐 통계 정보 이런 걸 다 은폐를 하고 혹 뭐 다른 네. 부분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그런지 모르면 그건 다 정부가 그 단순히 분치를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거대하게 부풀리거나 아니면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한 소위 말하는 저기 엉터리 통계를 혹은 체리 피킹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체리 피킹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한 듯이 보이는 부분적 수치만 부분이 그렇죠. 네. 그걸 체리 피킹이라 그러거든요. 예, 예. 버치 따기. 예, 버치 따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러시아의 저 소재를 소배라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치, 고급 소비재가 전부 자유진영 건데 이게 다 끊겨 있기 때문에 예. 경제가 순환이 안 되는 상태죠. 예. 순환이 안 되죠. 네. 앞날이 안 보이죠, 뭐.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의 포탄 구걸하는 상황까지. 대러시아가 네. 북한의 포탄을 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아예 미국은 포탄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 부족하니까 뭐 포탄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포탄 같은 건 라인이 차고 넘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라인을 못 돌린다는 소리지. 그렇지. 군수 공장 라인을 못 돌린다는 부품이 얘기예요. 있어야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기 미국과 서방 자유진영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이제 한 쌍의 바퀴벌레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딱 묶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신냉전 구도하잖아요. 예, 예. 그럼 자 러시아는 이렇게 돼서 이제 가둬진 거야. 예, 예. 그래서 이제 뼈가 노곤노곤하게 삭다가 어느 날 결국 푸틴 제거가 되면서 전쟁이 끝날 거예요. 저게 예. 푸틴이 전쟁 쉽게 그 손 못 빼요. 그렇죠. 예. 손 쉽게 못 뺍니다. 그리고 전쟁 그때 푸틴 제거되면서 전쟁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제 그 크리미아라든지 돈바스까지 싹 정리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우크라 쪽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전쟁이 뭐 2년 3년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한 쌍의 바퀴벌레 중에 나머지 한쪽, 그러니까 중국. 중국은 이제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우리 시진핑 동요를 하나 우리 변호사님 붙였습니다. 나 혼자도 잘 침몰해요. 야, 나 혼자도 잘해요가 아니라 나 혼자도 잘 침몰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혼자. 요새 중국에 별명이 하나 붙었죠? 네, 하우스 오브 카즈 가지고 지금 옆에 옷그림 같이 네. 카드를 만든 집. 옛날에 우리 이제 120년 저기 서세동점 때 네. 영국 한포 맞고 뭐 이럴 때 이제 중국 크긴 큰데 뭐 조공밭이라고 와서 뭐 황제 아련하고 했더만은 아무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연전 연패하고 뭐 이러면서 중국은 페이프 타이거다, 종이 호랑이다, 네네. 뭐 이런 이제 별명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국 뭐 한자성어로 중국 한자로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네. 지금 우크라이나 바람에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바람에.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관없이 예. 중국의 지금 경제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쟤들 체제가 다 부실하다, 총체적 부실하다. 부실이다. 예. 이게 이제 다 드러났어요. 우크라이나랑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예. 중국이 더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더 어려워지니까 그렇지만 총체적 부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외국 평론가들을 보면 중국을 하우스 오브 카즈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이로 카드로 지은 집, 카드로 트럼프 지은 카드로 지은 집. 그래서 예. 포커 카드로 지은 집, 아이고. 하우스 오브 카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툭 치면 다 자빠지는 이 총체적 부실이다 이거죠. 그 뭐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부실은 잘 아실 거고 특히 금융은 요새 두 가지 안 보이던 사안이 일어납니다. 예. 하나는 뱅크런. 뱅크런이고. 그 사람들이 이거죠. 너 넣으면 다 떼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만약에 제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는데 예. 은행이 여신, 예, 즉 예. 은행이 대출을 할 때 대출 심사에서 냉정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의 여신, 대출이 저게 사기꾼 같은 놈들한테만 돈을 다 뿌렸다.
그럼 내가 불안해서 은행에 돈을 못 맡기죠. 예금 못 얻죠. 예. 그래서 은행의 예금액이 줄어들고 은행에 있는 예치금을 현금으로 빼나가는 그렇죠. 그걸 이제 뱅크런이라고 예. 말합니다. 달리다 런을 예. 써요. 예. 그 현상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거요. 그 중국은 특이하게 우리랑 달리 특이하게 지금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예. 장기 주택 할부 융자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돈이 예. 예. 그 돈이 미리 건설사로 가고 선취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주택 구매자는 은행에 그 할부금을 매달 부어 넣는데 예. 건설사가 건물을 못 올리고 주저앉게 되니까 예. 예. 이 사람은 내가 은행에 돈 더 못 내겠다라고 버티고 그렇죠. 은행은 그건 그 사정이고 너랑 나랑은 할부금융이니까 돈 더 내. 은행은 그렇게 해서 강도가 되네. 이제 그 모기지 거부 운동이 지금 모기지금, 예. 전국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부금융 우리가 그 할부 납입금이죠. 납입금이죠. 예. 그러니까 장기 대출 원리금 상환 월별 납입금을 납입 안 하는 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빼서 이거는 달아나고 할부 안 하고. 예. 그래서 금융위가 좀 심각해요. 이게 예. 은행의 그 돈도 돈이지만 예, 예. 은행의 신용 신용 자체에 자체. 관한 문제가 예, 돼 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뭐 샨사댐, 남북 자이언트 인공수로 이거 합치면은 이것도 한 1조 달러 될 거예요. 두 개 합치면 이건 다 지금 개판 나고 있거든. 그렇죠. 그다음 뭐, 고속철도망 저 1조 8천억 달러. 1대1로 작게 잡으면 2조 달러, 많이 잡으면 4조 달러. 그러니까. 쟤들은 통도 커. 뻑하면 줘야. 근데 우리 돈으로 하면 경단이잖아요. 경이 2,100. 그러니까 한 6조 되면은 경이 돼요. 경이죠. 6조 되면. 6조 정도, 6조 8조 되면. 지금 뭐 지수 고속철도 1대1로 지금 그거 안 했어. 그거 대충 한 10년. 진짜 그거 금융이에요. 금융이죠. 금융이 홀랑 다 타면 저게 6조 달러 같은데. 전 그건 하도 무서워서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금융이랑 부동산 엮여가지고 부실채권 털면은 민수 쪽에서만 6조 달러 이게 턴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민간 쪽에서만. 이걸 조정을 하기 시기도 놓쳤지만 또 시진핑과 인민영수가 돼서 독재를 소위 말하면 디지털 황제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더 꼬여가지고 시간은 결코 중국 편이 아닌데 시진핑은 나한테도 잘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왜 기업 막 부도나면요. 예. 부도날 때 그 아주 험한 사기꾼들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잖아. 기업이 부도나면 빼먹을 게 없는데 왜 험한 사기꾼이 오냐? 아니야. 두어죠. 더 와. 심리 그리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도가 다 나고 나면 예. 그 다음엔 도둑이 와요. 도둑이 와요. 그거 아세요? 예. 강남에 버젓하게 잘 사는 저기 단독주택 도둑 맞아가지고 나 아는 사람들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죄송한데 최근에 부도 나셨나요? 그러니까 왜 사기꾼들이 오냐면은 부도가 날 때 오나들이 뒷돈을 뺄 거다. 그 뒷돈 뺄 채널 자기가 좋은 거 있습니다라고 그 아이템 소개해서 뜯어 먹으려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저렇게 깔아앉아 가니까 좋게 봐주면 이거예요. 어차피 붕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붕괴가 되면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점점 피해 범위가 더 커지잖아. 예. 마지막 막판이 되면. 네. 그러니까 방치하면 피해 범위가 태풍처럼 불어가니까 지금 그 버블을 지금 바늘로 푹 찔러갖고 빵 터뜨려야 된다라고 해서 덤빈 게 부동산 2020년에 2020년에 2020년 8월에 부동산 그 3홍 정책 3홍. 세 개가 안 된다는 거. 맞아요. 3 Red Line Guide. 그렇죠. 예. 갑자기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예를 들면은 뭐 단기 부채보다 보유 현금이 많아야 된다. 예. 그래야 은행이 돈 꿔준다. 그 다음에 순자산이 순부채보다 많아야 된다. 그래야 은행이 돈 꿔준다. 뭐 그런 거예요. 그거가 그거거든. 버블 번지는 거 빵 하고 터뜨린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버블이 이제 깔아앉을 때가 되니까 이것들이 다 사기꾼이 돼 갖고 이제 잡아 돌리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이제 피해 범위가 넓어지니까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이 우리 진핑이 오빠가 지금 무슨 문제냐? 이 총체적 부실을 방치하면 피해가 점점 커져요. 크죠. 그런데 바늘을 대서 부실을 터뜨리면 폭망이야. 폭망이야. 그러니까 중국을 집어삼킬 태풍으로 이게 번지는 거를 그냥 방관할 거냐, 아니면 바늘을 대서 터뜨릴 거냐. 아, 진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영수가 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게 안 터집니다. 못 터뜨립니다. 아니 일단 부동산 터뜨렸어요. 그리고 지금 자산운용사에 바늘 대고 있어요. 이제 자산운용사 20개쯤 되는데 그것도 몇 조 달러야. 그렇죠. 거기 그 자산운용 내역 지금 다 까고 있다고. 네. 그래서 그거 다 까고 나면 이제 살릴 놈 죽일 놈 구별해서 이제 자기들이랑 관시 좋은 놈 살리고 관시 나쁜 놈 죽이겠지. 그것도 또 걔들 뭐 그렇게 가는 거지. 그저 바늘 댈 거냐 말 거냐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끔찍합니다. 거기다 이제 극악무도한 폭정. 최근에 뭐 속속 알리바마 뭐 디디 추싱. 튜싱. 그러니까 중국판 우버. 뭐 그런 등등해서 이제 말하면은 첨단 기업들 군이나 뭐 국가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걸 꼴을 못 보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성장해 나가면은 파워센터가 분산되니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죠. 그리고 야 지금 당 주석이 지금 영웅이 돼야지 어떻게 마윈 네가 영웅이 돼 이 자식아. 이거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많이 여러분들 의아하게 봤지만 뭐 2,500만 상해를 코로나 막는다는 이유로 다 그냥 봉쇄를 했고 그 와중에서 또 웃지 못할 사건이 생겼습니다. 샹하이 바게트 사건 이야기 좀 해주시죠. 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기 샹하이 가뒀을 때 샹하이일 거예요. 그 한국 그 파리 바게트가 거기까지 진출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빵을 좀 만들어서 제공했나 봐. 근데 그 파리 바게트가 오븐만 놓고 빵을 안 만드는 그런 상점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허가 빵 제조. 그래서 한 1,000만 위안 가까이 벌금, 1억 원을 벌금을 아니 100만 위안, 1억 원을 100만 위안 좀 안 되는 돈을.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이 격분을 해서 나 파리바게뜨 벌금 내는 거 도와주러 왔다고 인증샷 올리고. 그래가지고 중국 당국에 어마 뜨거라 해서 그거 다시 벌금 깎아줘. 아니 빵집이 존재하고 가둬놔 갖고 사람들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원래 그 빵집에서 제 빵은 안 하는 빵집이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 가지고 든든하게 배부르게 밀가루로 그냥 대충 만들어서 구호용 빵 만들어 갖고 원가로 한 400~500개 판 거야. 우리 옛날에 그렇죠. 걸레빵.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걸레빵 많이 먹어서 우리 학교 앞에 휴문중학교 앞에 밀가루만 잔뜩 있는 거 먹으면 배 띵띵한 거. 우리 소위 뭐 요새 옛날 추억의 맛, 꽈배기 비슷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뭐 오랫동안 신장의 그 무자비한 인권 탄압 장기 적출, 그다음에 뭐 무예고 원자 폭탄 실험, 그다음에 뭐 등등 TV에서는 뭐 다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홍콩 막았죠. 그렇죠. 그런데 홍콩 민주화 세력들에 대한 각종 인권 침해 탄압 뭐 있습니다. 흉악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냉전 구도라는 게 이런 그 중로 전체주의 건물이죠. 건물이죠. 중로 전체주의 건물. 물론 이 사람들이 이 체제가 옛날 냉전처럼 자기들끼리 따로 이렇게 그 자급자족을 하는 제1세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지난 한 25년 동안 30년 동안 이제 이 말하자면 세계 경제, 세계 시장 경제에 물이 많이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푸틴이 바보같이 저런 침공을 하면 세계 시장 경제로부터 추방되는데 그거 뭐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갖고 이제 뭐 사고 쳐서 이제 깔아앉고 있는 거고 이제 가둬진 거고, 중국은 또 자기 문제 때문에 또 깔아앉고 있는 거고. 이 중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신냉전에 상대방으로 규정을 하고 미국과 자유진영은 몰아붙이고 있는 거고 그런 구도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통상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